879번이에요. 여기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주사위가 있는데 걔네 둘을 이제 던질 거예요. 이렇게 던져서 눈의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 분류를 나눠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우리가 하나씩 조사를 하면 돼요. 꼼꼼하게. 일단 5의 배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온 거 A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주사위에서 나온 눈을 B라고 하겠습니다. 걔네 둘을 더해서 5가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는요. 첫 번째 주사위 눈과 두 번째 주사위 눈을 더해서 10이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15는 될 수 없어요. 왜냐면 주사위 눈은 6까지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더해도 12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이것만 우리가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나눠볼게요. A가 1일 때 B는 4가 돼야 되고요. 2일 때 3, 3일 때 2, 4일 때 1.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더해서 5가 나오죠. 그래서 이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더해서 10이 나오려면 1하고 9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주사위 눈은 6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4에서 6, 5에서 5, 6에서 4. 이 케이스만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 찾았네요. 5의 배수가 되는 건 여기서 4개, 여기서 3개. 그래서 4 더하기 3을 해서 7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7이에요. 자, 1에서 4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공이 4개가 들어있는데 한 개씩 3번의 공을 꺼낼 거예요. 꺼낸 공에 적힌 세수의 곱이 3 또는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씩 꺼낼 거니까 첫 번째 꺼내는 공을 A, 두 번째 꺼내는 걸 B, 세 번째 꺼내는 걸 C라고 한다면 걔네 세수의 곱이 3이 되거나 아니면요 세수의 곱이 4가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세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제 세볼게요. 눈은 1에서부터 4까지 1에서부터 4까지 숫자가 적혀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 있겠네요. 3, 1, 1 아니면 3이 여기 들어가는 거 아니면 3이 여기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곱해서 3이 되죠? 이거 말고는 3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그 다음에 이쪽에 볼게요. 곱해서 4가 되는 거. 요거는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4, 1, 1, 1, 4, 1, 1, 1, 4. 이렇게 곱하면 이제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에 1 한 번 곱해도 되죠. 근데 꺼낸 공은 다시 넣는다 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2를 두 번 쓸 수 있어요. 2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1, 2, 2, 1, 여기 2, 1, 2, 그 다음에 1이 이쪽에 오는 거, 2, 2, 1. 요렇게 이제 3가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곱해서 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가능하네요. 그러면 3개랑 6개를 더해서 총 9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2와 5로) 1에서부터 100까지의 수 중에서 2와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거 이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누어 떨어지는 게 더 적으니까 이거는 여사건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전체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거를 제거시켜 나갈 거예요. 2와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걸 찾는 거니까 2와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걸 제거시킬게요. 100개에서 일단 2의 배수. 2의 배수는 2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5의 배수. 5의 배수도 이제 나누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뺄 거예요. 얘네의 합을 뺄 건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2의 배수를 빼고 5의 배수도 빼고 나면 10의 배수는 얘네들의 공배수이기 때문에 두 번 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시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오버해서 뺐기 때문에 다시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에서 2의 배수는 50개, 5의 배수는 20개, 여기 더해서 이제 빼주고요. 그 다음에 10의 배수인 10개는 다시 채워줄 겁니다. 그럼 정답은 40이 되겠네요. 그래서 40가지가 되겠습니다. 3번. 요거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쌍을 찾는 건데 저거 이제 어떻게 풀까요? 일단 문자가 3개나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문자를 없애주고 두 가지 문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럴 때 우리가 처음으로 기준을 잡는 것은 개수가 가장 큰 i를 잡는 게 좋아요. 요거 이제 기준으로 먼저 정해줄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케이스가 가장 적게 돼요. 얘는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20도 되니까 20가지나 케이스를 나눠야 되는데, 이 친구는 1에서부터 6까지, 그것도 많긴 하지만 6가지 케이스만 나누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Z가 1일 때, 그 다음에 Z가 2일 때, Z가 3일 때, Z가 4일 때, Z가 5일 때, Z가 6일 때. 천천히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금방 끝납니다. 자, Z가 1이면 얼마예요? 빼니까 17이 되겠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2Y는 17. 그 다음에 얘는 X 더하기 2Y는 14. 얘는 X 더하기 2Y는 11. X 더하기 2Y는 8. X 더하기 2Y는 5. X 더하기 2Y는 2. 요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근데 마지막 케이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가 자연수니까 y에 최소한 1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러면은 여기 더해서 2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z가 5일 때까지만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개수가 큰 놈, 이 친구의 초점을 또 맞춰야 돼요. 왜냐? 그래야 또 케이스가 줄어드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1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15, 2, 그러면 13. 우리가 순서상의 개수를 찾는 거지 그 숫자를 다 찾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만 찾아줘도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제 숫자가 딱 정해질 거고요. 그러면 몇 가지입니까? 1에서 8까지니까 8가지가 나오겠죠? 8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에서부터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여기 7 들어가면 14 되니까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없죠? 그래서 6까지 가능하네요. 1에서부터 6까지 가능하니까 여기서는 6가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요, 1에서부터 어디까지? 5까지 가능하네요. 그럼 5가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가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1, 2, 요 2가지 케이스밖에 없네요. 얘가 1일 때 3, 2일 때 1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상 2개밖에 안 나오죠? 그럼 이제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 다 더해주면 돼요. 5, 10, 16, 24. 그래서 24가지의 순서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4예요.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순서상 x, y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이런 것도 꼼꼼히 다 따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요 x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한번 나눠 볼게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자, x가 3일 때는 안 해도 되겠죠? 3 넣으면 6 넣으니까 y에는 0보다 0이거나 더 작은 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딱 2개만 케이스 나눠보면 된다는 거 딱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일 때 가능한 거는 어디까지 가능해요? 4까지 일단 가능한 거죠. 그쵸? 1 들어가면 4 더해서 6 나오잖아요. 4부터 이제 거꾸로 이제 세는 거예요. 1까지 가능하잖아. 자연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4개. x가 2일 때는 이게 지금 4니까 y가 2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거꾸로 1개, 2개 이렇게 2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셌습니다. 4에다 1이 더하면 6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 문제는 꼼꼼하게 빠짐없이 다 세는 게 중요해요. (884번) 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연수가 아니라 음미 아닌 정수예요. 그러면은 0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해가지고 케이스를 분류를 해주셔야 돼요. x가 1일 때, x가 2일 때, 0일 때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수가 아니니까. 아하,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이렇게 해서 4가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x가 0일 때 여기에서 y 값은 4까지 내가 쓸 수가 있고요. 3, 2, 1, 0 이렇게 5가지의 순서상 조합이 나오겠네요. 맞죠? 음수는 못 쓰니까. 그러면 5가지.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요 y를 3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2, 1, 0 이렇게 해서 4가지.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y를 2까지 쓸 수 있으니까 3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x가 3일 때는요 y를 1까지밖에 못 쓰니까 2가지. x가 4일 때는 y를 0 하나 요것만 쓸 수 있겠네요. 순서상 하나 나오니까 1가지. 이제 다 더해줍니다. 합의 법칙 1, 2 더해서 3 되고요, 6 되고요, 10 되고 15가 되겠네요.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 눈이 이제 A, B인데요. 얘가 X축하고 만나지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결합을 시켜서 나오는 거네요. 보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이 딱 말이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방정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X축과 교점의 방정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구나. 요걸 만족하는 A, B 순서쌍을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A-B의 제곱이 되겠네요. 차의 제곱으로 이제 묶어주고 얘가 4보다 작다. 요걸 만족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럼 이제 A-B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얘는 아예 넘기지 말고요. 요렇게 해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얘는 A-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아니지, 그냥 여기에서 우리 다 이미 다 우리 전문가니까 그냥 요거 이제 바로 해도 이해하겠죠? 괜히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겠네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범위를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A-B가 가능한 숫자는 일단 마이너스 2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가 0. 그리고 얘가 1.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우리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A가 1이 들어가면은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얘가 2면은 3. 하나씩 커진다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럼 빨리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서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일 때 1, 2일 때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6일 때 6일 거니까 6가지의 순서쌍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번에 A가 1이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1은 안 됩니다. 2부터 2일 때 1, 3일 때 2. 하나씩 숫자가 줄어들죠? 이렇게. 그러면 순서쌍이 5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 6, 5 이렇게 해서 순서쌍이 다 나왔네요. 이제 어떻게? 다 더해주면 되죠? 16개가 되겠네요. 16개. 1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10의 자리의 숫자가 8의 양의 약수인데 그 중에서 짝수만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찾아보면은 나머지는 다 똑같은 케이스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의 약수는 일단 1, 2, 4, 8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자리의 이제 숫자 중에서 10의 자리가 1인 거부터 케이스를 조사를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2인 거, 3인 거, 4인 거는 다 똑같은 케이스니까 굳이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4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집중해가지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앞이 10의 자리가 1일 때 짝수가 나오려면 여기 0, 2, 4, 6, 8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맞죠? 그럼 몇 개예요? 순서쌍이 5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도 다 몇 개가 나온다? 5개씩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거 얘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이 5에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된다? 5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은 좀 더 현명하게 계산하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예요? 20이 되겠네요. 정답은 20가지. 3번 20가지입니다.
자, A는 저렇게 원소 4개고요. B는 원소가 3개예요. 근데 저걸 가지고서 순서상을 만들었어요. 지금 문제를 아주 길게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그냥 눈으로 푸는 거네요. 자, A에 들어갈 수 있는 결국의 원소는 몇 가지? 요 노란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 2, 3, 4, 요 숫자 4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순서상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 4, 6이라는 숫자 3가지예요. 2, 4, 6.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 순서상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앞에서 4가지 쓸 수 있고 뒤에서 3가지 쓸 수 있으니 얘네를 조합해서 총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곱의 법칙에 의해서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곱해지고 나서야 C라는 결과물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가지. C의 원수, C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2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전개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항의 개수는요. 항은 여기에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니까 이렇게 공평하게 한 번씩 다 곱해질 거예요. 이 친구도 이렇게 곱해질 거고 나머지 모든 아이들도 다 이렇게 한 번씩 곱해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동류항이 있다라면은 걔네가 더해져서 개수가 좀 변하겠지만 지금 이 친구들은 문자가 전부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문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류항이 발생하지가 않고 그냥 요 문자들의 조합만큼으로 항의 개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알 수 있겠죠? 여기에서 문자가 4개 있고 여기서 문자 3개 있으니 4가지와 3가지의 경우의 수로 곱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12가지의 총 조합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만들어지는 조합들이 전부 다 다른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2개의 항을 가지고 있다는 걸 굳이 전개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의 약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 일단 공식부터 다시 기억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주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떤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A, B는 이제 소인수입니다. 그러면 이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다들 이제 기억이 다시 돌아오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72를 소인수 분해해 봐야 되는데 얘는 이제 36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은 72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 이제 천천히 거꾸로 된 나눗셈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0도 한번 해볼까요? 120은 10 곱하기 10이니까 2가 3번, 3이 1번, 5가 1번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 찾았어요. 여기에서 지수가 3이고 여기서 지수가 2니까 요 양의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여기 3이 있고 여기는 1이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몇 개? 16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요게 이제 A고 요게 B니까 B에서 A를 빼보면요 16 빼기 12 해서 4가 되겠네요.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얘네 둘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을까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친구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은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약수의 개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대 공약수 G를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G는 greatest 그 약자죠.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는 280과 420 요거를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싹 곱해주면 되겠죠? 얼마가 나옵니까? 140이 나오네요. 그래서 140이 바로 최대 공약수. 그거의 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오죠? 요건 2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이제 소인수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약수의 개수니까 요 어깨 위에 있는 애들 이 지수들을 다 1씩 더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면은 12가 나오네요. 12개의 공약수의 개수를 갖는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4의 n제곱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65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자연수 n을 구하는 거예요.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를 소인수 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이런 식으로 일단 쓸 수가 있고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를 공평하게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분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3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65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는 거죠. 3n의 제곱 플러스 4n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6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n은 마이너스 3분의 16 또는 n은 4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4가 정답이에요. 자, 540의 양의 약수 중에서 짝수와 3의 배수를 각각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540은 한번 나눠 볼게요. 소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3의 세제곱이니까 540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짝수라는 거는 2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죠. 짝수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요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쵸? 2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가 하나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2 1개, 그 다음에 2가 2개 이렇게 들어있을 수 있겠죠? 그럼 케이스를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2가 1개이면은 요거는 딱 하나만 썼다는 거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조합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3의 세제곱 곱하기 5 요걸 가지고서 개수가 나올 거니까 약수의 개수는 4 곱하기 요거 지수는 1이니까 2를 해서 8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를 하나만 썼다라고 확정을 짓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이제 개수를 구해내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를 2개를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의 제곱은 확정이고요.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게 낫겠네요. 그쵸? 2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1제곱. 근데 얘는 이제 확정이니까 오히려 쓰면 또 혼란이 오겠네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게 낫고 여기에다 이제 4 곱하기 2를 해서 이제 여기서도 8개가 이제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 2를 2개 썼다고 확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짝수의 개수는 총 16개가 될 거고요. 이제 3의 배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의 배수. 3의 배수는 이제 3을 쓰면 되는 거예요. 3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3이 1개 들어있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3이 2개 들어있는 케이스가 있는 거고, 3이 3개 들어있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각각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을 하나만 썼어. 그러면 나머지는 2의 제곱과 5를 조합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를 해서 6가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을 2개 썼어. 그럼 똑같이 얘도 요걸 조합해서 만들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를 해가지고 6이 나오고 여기서도 3 곱하기 2를 해서 6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두 번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빨리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6 곱하기 3이니까 8 이렇게 이제 18개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두 개를 이제 더해 주겠습니다. 총 34가지. 16에다가 8을 더해 주면은 34. 34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893번은 100원짜리가 1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2개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불하는 방법의 개수와 지불하는 금액의 개수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은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불 방법은 100원짜리가 1개 있고 500원짜리가 3개 있고 10원짜리가 2개 있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서 그냥 만들어지는 조합의 케이스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하나 낼 수도 있고 아예 안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100원짜리에서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50원짜리는 3개가 있으니까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2개 낼 수도 있고 3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총 몇 가지?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원짜리 2개 있으니까 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얘네들이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3개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요 24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총 24가지인데 여기에서 하나도 쓰지 않은 영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하나는 빼줘야 돼요. 아무것도 내지 않은 케이스 하나. 특별한 얘기가 요 뒤에 보통은 달려 있어요. 단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23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불 금액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불 금액은 여기에서 100원, 여기에서 50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여기에서 10원짜리가 2개라서 딱 보면은 50원짜리가 3개라서 100원짜리랑 내는 게 겹치게 되죠. 이러면 세는데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이 100원짜리를 잔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50원짜리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100원짜리는 50원짜리 2개잖아요. 결국에 50원짜리가 몇 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5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바꿔주고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주게 됩니다. 50원짜리는 이제 5개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조합해 주세요. 자, 여기에서 내가 50원짜리가 5개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총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고요.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2개가 있으니까 3가지 조합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낼 수 있는 돈은 18가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18에서 1개를 빼줘가지고 17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 금액은 다르게 센다라는 거. 얘는 반드시 잔돈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금액이 겹치게 되면은 잔돈으로 바꾸어줘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가 A고 얘가 B예요. 지금 A에서 B를 빼라 그랬으니까 23에서 17을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6이 정답이에요. 3번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금액을 갖고 있어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죠? 지불 방법의 개수는 요렇게 첫 번째 구했던 것처럼 구하시면 됩니다. 500원짜리가 2개 있으니까 총 내가 낼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 아무것도 안 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개 더해서 4가지. 여기서도 1개 더해서 5가지. 요렇게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내는 건 노매너니까 하나 빼준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59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59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해를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은 이제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불 금액의 수를 찾는 거예요. 지불 금액은 겹치면 잔돈으로 바꾸어라 라고 했죠. 지금 5,000원짜리가 2장입니다. 그러면 10,000원이랑 금액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겹치게 돼요. 이럴 때는 다 5,000원짜리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10,000원이 2개 있으니까 20,000원이죠. 20,000원은 5,000원이 4장이니까. 그래서 얘는 총 6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안 겹치니까 3,000원밖에 안 되죠. 안 겹치니까 3이라고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는 7 곱하기 4 하나씩 더해 주셔서 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0원은 노매너니까 하나 빼주고요. 그래서 27가지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는 27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A 지점에서 C라는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역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잘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에서 C로 가는 방법은 A, B, C, B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A에서 D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잘 조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건 여기 4가지, 여기 2가지가 있죠? 그래서 4 곱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8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것은 3가지, 그리고 4가지가 있으니까 3가지와 4가지가 조합돼서 만들어지겠죠? 3 곱하기 4. 그러면 12가지. 그래서 이 8가지와 12가지의 방법을 이제 더해줘서 최종적으로 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집에서 출발해서 도서관에 가려면 A를 거쳐서 가거나 B를 거쳐 가는 방법, 아니면 A에서 B를 거쳐서 가는 방법, B에서 A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 A를 거치고 그 다음에 도서관으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집에서 B를 거치고 도서관으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집에서 A, B를 거쳐 도서관으로 가는 방법, 집에서 B, A를 거쳐 도서관으로 가는 방법. 이렇게 이제 총 4가지가 있을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집에서 A를 거쳐 도서관으로 가려면 3가지, 2가지가 있겠네요.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3 곱하기 2를 해서 6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B를 거쳐 도서관에 가려면요 1에다가 이제 3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1 곱하기 3이니까 3가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A를 거치고 B를 거쳐서 도서관에 가려면 3에다 2를 곱하고 3을 곱해야 되겠네요. 3가지, 2가지, 3가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18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집에서 B, A 도서관으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1가지, 2가지, 2가지겠죠? 이제 4가지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6과
3과 18과 4를 전부 다 더해줘서 31가지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구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A를 출발해서 C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90까지가 나오게 하려고 해요. 근데 B에서 D 사이, 이 사이를 우리가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를 추가를 해야 90까지의 방법이 나오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A, B, C로 가는 방법, A, D, C로 가는 방법, A, B, D, C로 가는 방법, A, D, B, C로 가는 방법. 앞에 문제와 똑같이 총 이렇게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A에서 B를 거쳐 C로 가는 방법은 2가지, 3가지에서 6가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D를 거쳐 C로 가는 것은 3가지, 2가지니까 6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A에서 B를 거치고 D를 거치고 C로 가는 건 여기 이제 몇 개인지 모르니까 X개의 길이 있다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2가지에다가 X를 곱하고 그 다음에 또 2가지를 곱해서 4X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기에서 3가지, X가지, 3가지 이렇게 해서 총 9가지가 9X 가지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 이제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된다? 90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3X랑 10이랑 더해서 90이라는 소리니까 X는 6. 여기에서 6가지의 길이 만들어져야지만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때는 가장 큰 영역부터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 이제 차근차근 인접한 부분을 색칠해 가는 것이 가장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색칠할 수 있는 가지의 수는 5가지가 있고요. 5가지 색깔이 있고 인접한 바로 옆에는 똑같은 색을 칠할 수 없지만 한 개 건너서 이제 떨어져 있는 데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규칙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A부터 색칠을 해볼까요? A를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색깔이 5개 있기 때문에 총 5가지가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A의 색칠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순서대로 할게요. B부터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B는 A에다가 한 색깔을 칠했기 때문에 이제 4가지 색깔밖에 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색칠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C를 색칠을 할 거예요. 여기 A하고 B에 서로 다른 색이 칠해졌기 때문에 C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3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를 색칠해야 되겠죠? D에도 여기 A와 C에 색칠한 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을 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3가지 색깔밖에 칠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D까지 색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에도 마찬가지로 요 A와 D에 색칠한 색을 제외한 3가지 색을 색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색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요거에 다 곱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에다가 27을 곱해 봅시다. 540가지. 전체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4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900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은 규칙입니다. 내가 색칠할 수 있는 색은 4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거 색깔이 하나 더 많네요, 영역보다. 그러면 4가지 색깔로 어떻게 색칠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B부터 색칠을 해 갈게요. B부터 이렇게 색칠을 할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색은 총 4가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색칠하는데 썼기 때문에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C에 색칠할 수 있는 거 3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바로 붙어 있는 건 한 구역밖에 없으니까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 모두가 이제 순서대로 다 색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죠? 36가지 이렇게 제가 색칠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기준을 세워서 푸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좌우와 위아래가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풀게 되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와 C를 같은 색으로 칠하는 경우, 그 다음에 A와 C를 다른 색으로 칠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전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와 C를 같은 색으로 칠하게 된다면 먼저 여기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자, A와 C를 색칠을 했어요. 그럼 이제 D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여기 1가지 색깔을 썼으니까 D는 3가지 색깔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에도 몇 가지 색깔을 쓸 수가 있죠? 여기 1가지 색깔을 썼으니 이 B에도 3가지 색깔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A, B가 같은 색이 들어갔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총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36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엔 이제 A와 C를 다른 색으로 한번 색칠을 해볼게요.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단 몇 가지? 5가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1가지 썼으니까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되니까 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B하고 D만 색칠하면 되겠네요. 여기 2가지 색깔을 썼으니까 여기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시요. 저한테 이제 쓸 수 있는 색깔은 4가지밖에 없으니까 A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 그 다음에 B, C에서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B하고 D만 이제 색칠을 하면 되는데 B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D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48가지가 될 거고 36하고 이제 48을 더해주면은 계산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84가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머리가 안 아프게 풀 수가 있습니다. 902번도 마찬가지예요. 902번도 지금 풀었던 방법대로 풀면은 똑같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기준이 되어주는 A부터 칠해 나가겠죠? 그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이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E와 C를 같은 색으로 칠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E와 C를 다른 색으로 칠한다고 또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한번 색깔을 어떻게 칠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A에 칠할 수 있는 색의 가지수는 5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A를 색칠을 했으니까 E와 C에 같은 색을 칠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E, C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겠죠. 4가지 색깔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다 색칠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B, 여기 색이랑 여기 색 2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B에 색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가 될 거고 요 뒤에도 3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180가지가 만들어지게 되네요. E와 C의 같은 색을 칠해줄 경우에요. 자, 이번에는 다른 색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A에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겠죠. 5가지. 그 다음에 E부터 칠해도 되고요. C부터 칠해도 괜찮아요. E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4가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에 색칠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될 겁니다. 원래 여기에 4가지 색깔을 색칠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른 색을 칠한다고 가정을 해놨으니까 3가지 색깔밖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A와 E와 C가 전부 다 다른 색이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B에는 2가지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D에 색칠할 수 있는 것도 2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20에다가 12를 곱하면 240가지가 되네요. 그럼 이제 180과 240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420가지. 그래서 색칠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번 420가지가 되겠습니다. (1, 2, 3, 4를) 나열을 하는데 이 4자리 자연수가 A1, A2, A3, A4를 만들 건데 요 A1에는 1이 들어갈 수 없고 A2에는 2가 들어갈 수 없고 A3에는 3이 들어갈 수 없고 A4에는 4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이 친구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고요. 여기에 1이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여기 2가 들어갈 수 없고 여기 3이 들어갈 수 없고 여기 4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우리가 교란 수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애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제 수영도를 그려서 찾는 게 기본이에요. 그럼 이제 수영도로 선생님이 하나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4자리 수를 만들 건데 처음에 1을 쓸 수 없으니까 2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쵸? 여기 못 쓰는 수들을 여기 이렇게 써볼게요, 한번. 그러면 2가 여기 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이 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 3 이렇게 올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1 다음에는 뭐가 올 수 있죠? 3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4,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4가 여기 오게 되면은 1,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 이제 4가 온다라고 했고 1, 3 이렇게 이제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앞에가 이제 3으로 시작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3으로 시작하는 거는 이거 안 되고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괜찮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같이 가면서 여기에서 2, 1 이렇게 뻗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로 했을 때 4는 옆에다 쓸까요? 지금 공간이 좀 모자르니까 4로 시작했을 때는 이거 괜찮고요.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가 들어갑시다. 2가 들어가면은 요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2가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3 들어가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2, 1 이렇게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요걸 만들어낼 수, 이렇게 네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9가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네 자리 수를 그 수용도로 의해서 찾아보면 무조건 9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외워두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수용도를 찾아서 구하는 그 수고도 덜게 되고, 그 다음에 확신을 또 갖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 개를 가지고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아닌 거를 선택하게 되는 건 몇 가지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한 자릿수가 있는데 여기에 1을 쓸 수가 없어. 근데 숫자가 1밖에 없어.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숫자가 2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 2라는 숫자가 있는데 1, 2 순서대로 여기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2, 1이 오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서로가 자리를 바꾸는 2, 1밖에 안 될 테니까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보면은요, 수용도가 3일 때는 이제 2가지가 되고요, 4일 때는 9가지가 되고, 5가지 숫자 갖다가 만들 때는 44가지가 돼요. 그래서 요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요 교란 수열이 나왔을 때 쓰게 되면은 좀 더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적어 주시고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904번은 살짝 규칙이 바뀌었어요. 일단 A1에는 무조건 2를 넣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1, A2, A3, A4, A5라는 가방이 있을 건데 A1에는 무조건 2가 들어갈 거예요. 요게 2는 확정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여기 써있는 숫자가 아닌 걸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자리 숫자에 이 숫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럴 때 교란 수열이 몇 개가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1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단 10가지고요. 여기서 같은데? 여기 이제 이게 되네요. 5, 3, 4. 이렇게 두 개가 하나가 더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가 나오게 됩니다. 11가지. 그래서 수영도를 찬찬히 그리면서 빠짐없이 꼼꼼하게 세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90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5개 문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5개 중에서 3개의 문자를 뽑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순서대로 줄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5P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5, 4, 3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0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60이 되는 거예요. 순열의 개념을 이용해서 이 스마일 문자를 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럼 906번 가겠습니다. 4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7개의 의자에다가 앉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7개의 의자 중에서 이 4명이 앉을 의자를 뽑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순서를 생각해서. 왜냐면 서로 다르니까 그 의자를 뽑는 순서대로 아이들이 앉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뽑는 순서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중에서 4개의 의자를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 6, 5, 4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42에다가 20을 곱해서 84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840이에요. 자, N개의 꽃 중에서 2개의 꽃을 뽑는 방법의 수가 210가지죠. 근데 서로 다른 꽃이기 때문에 뽑는 순서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의 가지수로 세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2번을 뽑을 때 N, P, E 이렇게 이제 순열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방법의 수가 이제 210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얘는 이제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N, N-1 이렇게 곱한 게 210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요 숫자를 풀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어도 괜찮지만 지금 요 2개 연달아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210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질까요? 14 곱하기 15 14 곱하기 15를 하면 21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빠르게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N은 요게 이제 15네요. 그쵸? 그 다음에 요게 14고 그래서 N은 15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학년 3명과 2학년 4명을 일렬로 세울 건데요. 쟤는 1학년 3명은 같이 이웃해서 서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웃해서 서는 방법은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네를 한 팀으로 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한 명으로 생각해서 먼저 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걸 고민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한 명으로 보면 총 몇 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5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5명을 줄 세우는 건
5팩토리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팩. 그리고 이 세 명이 이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꿔서 줄을 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얘네가 세 명이 요 팀 안에서 자리를 바꿔서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이웃에서 서는 경우의 수를 모조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0에다가 6을 곱해서 720이 되겠죠? 정답은 720이 되는 겁니다. 다섯 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P와 R을 이웃하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P, R을 묶어서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의 문자를 이제 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몇 팩? 4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친구들이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을 거니까 곱하기 2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24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이 48입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4명, 중학생 4명, 그 다음에 고등학생 2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줄 세우는데 이 초등학생끼리를 이제 묶어서 이웃하게 만들어주고 중학생끼리도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묶어서 팀으로 만들어주면요. 이제 1명, 2명, 3명, 4명, 4명을 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초등학생들이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꿔서 줄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팩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중학생들이 이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몇 팩? 3팩.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24 곱하기 24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은 24를 두 번 곱해줘서 576에다가 6을 딱 곱해줄게요. 그러면 3, 4, 5, 6. 아주 좋은 숫자가 나왔네요. 정답은 3, 4, 5, 6이 되겠습니다. 3456. 정답 2번입니다. N명. 남학생이 N명. 여학생이 3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끼리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이 36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세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여학생을 이제 한 팀으로 이렇게 이제 묶을 거죠? 그러면은 총 내가 줄 세워야 되는 아이들은 몇 팩? N 플러스 1팩입니다. N 플러스 1팩.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3팩. 이렇게 계산을 한 게 36이 나왔다는 거예요. 36이 나왔는데 이게 6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N 플러스 1팩이 얼마다라는 거? 6이라는 거. 몇 팩토리얼을 전개해서 곱하면 6이 될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N 플러스 1팩이 3팩이라는 얘기고 N 플러스 1은 3일 수밖에 없네요. 아, N은 2구나. N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학생은 2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A, B, C, D, E, F라는 6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요. C, D랑 D, E가 이웃하게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모두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CD가 붙어있는 경우의 수, DE가 붙어있는 경우의 수를 고를 건데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CD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와 DE가 붙어있는 경우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게 되면은 중복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둘 다 동시에 붙어있는 경우, 이런 거 CDE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랑 얘가 순서를 바꿔서 EDC로 붙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중복해서 세게 된 거예요. 그쵸?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는 한번 이렇게 빼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C, D가 붙어 있으면서 얘네를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걸 한 명으로 볼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팩.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곱하기 2. 그리고 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도 똑같은 경우의 수가 만들게 되겠죠? 어차피 문자만 다르고 똑같은 케이스니까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C, D가 붙어 있는 경우의 수, D, E가 붙어 있는 경우의 수 모두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더했습니다. 이제 빼줘야죠. 어떤 거? C, D, E가 붙어 있는 경우의 수. 그러면 C, D, E가 묶여 있다고 보면은 요 C, D, E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세 명이 있으니까 4팩으로 줄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C, D, E는 자리를 바꾸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세트로 제가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구한 거기 때문에 그냥 4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EDC라는 모양으로 딱 붙어 있는 그 아이들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3개를 빼고 또 하니까 4팩. 그래서 요즘 곱하기 2를 해서 빼주면 되겠네요. 요걸 잘 이해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20에다가 4를 곱하고 빼기 24에다가 2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480에다가 48을 빼니까 432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해서 중복되는 거 한 번을 빼준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셀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여사건으로 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웃하지 않을 때 어떻게 셀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웃하지 않을 때 이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센다고 하면요, 일단 여자부터 줄을 세우는 거예요. 여자들은 붙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여자 3명을 이렇게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의 수는 3팩이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 사이사이에 공간을 비집고 만든 다음에 남학생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요 사이사이 공간에다가. 요 사이사이 공간. 그러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선택해서 남학생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얘네들은 절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의 공간이고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들어갈 건데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다른 경우의 수가 되니까 순서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6 곱하기 12 해가지고 72가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셀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어서 또 해볼게요. 모음끼리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음이 아닌 애들부터 줄을 세워 보겠습니다. 모음은 일단 I랑 A랑 E예요. 맞죠? 이 친구들이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몇 개? 4개, 4개. 그래서 자음끼리 이렇게 딱 4개를 줄 세우는 건 4팩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음 사이에 공간을 비집고 내가지고 5가지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공간에 요 3명의 친구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5P3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4에다가 5, 4, 3, 60을 곱하게 되니까요. 1440까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1440. 자, 문제를 볼 때 항상 같은 의자인지 뭐 다른 건지 아니면은 뭐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이런 세세한 문구까지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의자 8개가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3명의 학생이 앉을 건데 어떻게 해야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게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8개 의자 중에서 학생이 이렇게 앉으면 이게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런 거를 모든 경우를 다 차근차근 생각해서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머리가 안 아프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8개의 같은 의자 중에서 3의자에는 학생이 앉을 거잖아요. 그럼 그 3개를 놔두고 저는 5개의 의자를 여기다가 놔둬 보겠습니다. 이 5개는 다 모두 똑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가짓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5개의 의자를 여기다가 이제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남은 의자 하나 사이사이 공간에 들어가서 의자 놓고 앉아 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공간에 학생들이 앉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3가지 공간을 뽑아내서 줄 서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6, 5, 4. 그러면 절대로 붙어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20가지가 되겠죠? 정답은 12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하고 3은 이웃하면서 4, 5, 6은 이웃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2, 3은 이렇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4, 5, 6은 나중에 생각하고 먼저 나머지 아이들부터 줄 세우는 겁니다. 1, 2, 3, 그 다음에 7. 얘네를 줄 세워볼게요. 그럼 몇 팩? 3팩이죠. 3팩에 안에서 자리를 바꿔 설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까지 들어가면 이 친구도 줄 다 세운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 공간 하나 공간을 비집어 낸 다음에 요 4자리에다가 요 3명을 줄 서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4p3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까요? 12에다가 24를 곱해주는 거네요. 그러면은 288가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288가지예요. 다음은 917번인데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끝에 여학생이 오도록 세울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부터 뽑고 나머지 아이들 줄 세우면 됩니다.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 근데 우리가 여학생을 양 끝에다 세운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킬 겁니다. 요렇게 이제 배치를 시킬 거예요. 요거 이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학생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이 자리에 세워야 돼요. 그러면 4p2가 됩니다. 왜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는 다른 경우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4p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명 여자애들 2명을 세웠어, 뽑아서. 그 다음에 5자리가 남았으니까 얘네들을 서로 줄 서라 라고 하는 방법은 몇 팩?
5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3에다가 120을 곱하는 거니까 2, 4, 4, 0. 2440, 계산을 잘못했네요. 1440까지가 되겠습니다. 1440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야 되니까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자음과 모음을 좀 분리를 시켜 볼게요. 자음 4개가 있고요. 다음에 모음 3개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서로 붙어 있지 않게 번갈아 가면서 나열하는 방법은 이 자음을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공간을 하나, 둘, 세 공간을 이렇게 내가지고 이 세 개에 이 친구들이 줄 서서 들어가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얘네 줄 세우고 얘네를 줄 세운 다음에 그냥 이렇게 싹 사이에 합쳐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이 자음을 줄 세우는 건 4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공간에 세 개의 모음이 서로 줄을 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3P3이 되겠네요. 그러면 24 곱하기 6이니까 144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이번에는 빨간색 꽃 3송이와 노란색 꽃 5송이가 있는데 이 노란 꽃이 홀수 번째 5도로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빨간 꽃 3송이, 노란 꽃 2송이가 있는데 얘네는 전부 다 다른 종류의 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공간이 있어요. 5가지 공간이 있는데 노란 꽃이 홀수 번째 와야 되니까 노란 꽃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요 3군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3군데에 노란 꽃을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경우의 수부터 고르는 거예요. 3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2가지 자리를 골라가지고 순서를 생각해서 들어갈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3P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자리는 몇 자리가 돼요? 2자리 채웠으니까 3자리가 남겠죠? 그 3자리에 나머지 빨간 꽃을 채우시면 노란 꽃이 다 홀수 번째 들어가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3팩으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노란색 먼저 세우고 남은 자리에 빨간색 세우고요. 그러면 3 곱하기 2에다가 6을 곱하니까 36이 되겠습니다. 자, W와 T 사이에 문자 2개가 들어가게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네를 하나의 모듈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을 먼저 만들고 나머지 애들과 조합해서 줄 세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 만들어 봅시다. 일단 W와 T 사이에 설 수 있는 거는 이런 모양도 있지만 요것도 사실 괜찮잖아요. 그쵸? W와 T 사이에만 있으면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2가지 거기에다가 이 안에 들어갈 아이들 둘을 고르는 건 이 W와 T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4개 중에서 2개의 문자를 골라내서 줄 세우는 거죠. 그래서 4P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듈 4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모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문자는 2개가 되는 거니까
그 나머지 문자 이 두 개와 같이 줄을 세워주면 되겠네요. 얘를 하나로 볼 거니까 세 개의 문자를 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3팩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거요. 그러면은 144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144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라고 했으면은 물론 여사건으로 구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우리는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여사건으로 구하려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만들 거니까 문자를 줄 세울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모음이 아니라 자음이 오는 경우 수를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음이 이렇게 오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모든 경우의 수에서 빼줄 겁니다.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전체 내가 문자를 가지고서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6팩이 되겠습니다. 6팩에서 이제 자음 두 개가 끝에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제거시키면 이제 한쪽 끝에는 모음이 서 있는 경우의 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음 두 개. 자음이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있죠? 그럼 4개 중에서 2개의 자음을 선택해서 줄을 먼저 세워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자 몇 개예요? 이제 4개를 안에다가 일렬로 줄 세우면 되는 거죠? 곱하기 4팩. 요걸 빼게 되면은 이제 모음이 한쪽 끝 아니면 양쪽 끝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의 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720에서 12에다가 24를 곱하는 거죠. 720에다가 288을 빼주면은 4, 3, 2 43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432가지입니다. 자, 대표 한 명과 부대표 한 명을 뽑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총 아이들이 10명이 있는 거죠. 10명 중에서 순서를 생각해서 2명을 뽑아내는 경우의 수랑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뽑는 순서대로 첫 번째 아이가 대표가 되고 두 번째 아이가 부대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뽑는 순서에 따라 대표, 부대표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게 뽑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10P이라는 순열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19 해가지고 90가지가 되겠네요.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는 9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 부대표가 모두 남학생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 부대표를 남자애들 중에서만 뽑아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안 뽑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남자애들 4명에서 대표, 부대표 2명을 순서를 생각해서 뽑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뽑을 애들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을 뽑아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사건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접근을 해볼게요. 전체 만들어지는 총 가지수인 90가지에서 남학생만으로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인 12가지를 빼게 되면 적어도 여학생이 한 명 이상은 이제 뽑히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78이 되겠네요. 7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A, B, C 중에서 적어도 두 개는 이웃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여사건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 얘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지수 중에서 A, B, C가 다 흩어져서 떨어져 있는 경우의 수를 제거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웃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 걔네들을 빼게 되면 이웃하는 애들만 남아있는 거죠. 자, 그거 보겠습니다. 전체 가지수는 5팩이 될 거예요. 그쵸? 5명을 줄 세우는 거니까 5팩이 되고, 그 다음에 A, B, C가 흩어지게 되는 경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B, D를 먼저 줄 세우고, D, E를 먼저 줄 세운 다음에, D, E를 이렇게 이제 줄을 세운 다음에, 여기 공간에다가 우리 A, B, C를 이제 여기에다 줄 세우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D, E를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그리고 요 세 자리 중에서 3명이 세 자리를 선택해서 줄 서서 들어가 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빼주겠습니다. 그러면 120가지에서 2 곱하기 6이니까 12개를 빼서 108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108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자리수를 이렇게 만들 건데 그게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어떤 경우죠? 이 세 자리 숫자를 다 더했을 때 그 세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을 다 찾아볼게요. 금방 찾습니다. 얼마 안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이 중에서 3의 배수가 각자리 숫자끼리 합쳐서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그 다음에 요 친구, 요 친구, 4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각각의 순서상에 의해서 어떻게 세 자리 숫자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쉬우니까 얘네부터 할까요? 1, 2,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얘네가 서로 자리를 바꿔서 줄 설 수 있는 거니까 3팩이 되겠죠? 그래서 6가지가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6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0, 2, 4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맨 앞에 쓸 수 있는 문자는 몇 개 쓸 수 있나요? 0은 못 쓰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가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 하나 썼으니까 0하고 뭐 다른 숫자가 하나 남았는데 걔네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2P2 2가지 문자가 두 가지 자리에 순서를 생각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가 될까요? 4가지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숫자는 4가지입니다. 얘도 이제 4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4 더하기 6 더하기 6을 해서 20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0가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자리 숫자를 만들 거예요. 근데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묻는 겁니다. 1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짝수, 여기가 짝수가 이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지금 짝수가 몇 개입니까? 3개가 있죠. 3개 중에서 2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줄을 세우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두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짝수를 막 썼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숫자가 남게 되는 거죠. 그 남아있는 숫자 네 개 중에서 나머지 두 자리를 순서를 생각해서 채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3 곱하기 2에다가 4 곱하기 3을 하는 거니까 6에다 12를 곱해서 72가지가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정답은 72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홀수의 개수니까 당연히 끝자리가 1, 3, 5 중에서 선택이 돼야 되는 겁니다. 1, 3, 5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제일 앞에는 뭘 쓸 수 없다? 0은 쓸 수 없다. 그러고 5는 여기에 있을 거니까 0과 5를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선택권이 있네요. 그럼 이제 5가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 하나의 숫자와 또 5라는 숫자 두 개가 이제 써지게 된 거니까 예를 들어 5, 6이 써졌다고 봅시다. 그럼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개의 숫자가 남았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0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5개의 숫자가 남았는데 두 자리를 순서를 생각해서 메꿔주면 되겠어요. 맞죠? 그럼 이게 요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몇 개가 있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채울 아이들이 3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3을 하면은 손쉽게 해결을 하겠네요.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300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927번은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고르는 거예요. 5의 배수는 끝이 0이거나 5인 거잖아요. 끝이 0인 거랑 끝이 5인 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구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4자리 수니까 이렇게 이제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0은 이미 여기 썼으니까 여기는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5개인데 그 중에서 3가지 숫자를 선택해서 순서 생각해서 줄 세우면 되는 거죠. 5, 4, 3, 6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이 만약에 5라면요. 앞자리에 0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는 0이랑 5를 제외한 4가지 숫자. 그 다음에 여기 세울 수 있는 거는 일단 여기 숫자 하나 썼고 여기에 5를 썼으니까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4개 중에서 두 자리를 순서 생각해서 채워주자. (48) 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60이랑 48이랑 더해주면 108가지. 108가지가 우리가 찾던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사전식 배열에 대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저 CBEDA라는 문자가 과연 몇 번째 오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자는 한 번씩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유념을 하셔야 돼요. A로 시작하는 문자는 총 몇 가지가 될까요? 나머지 이 4가지 문자가 줄을 설 거니까 4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4팩까지 총 24가지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B로 시작하는 것도 똑같은 케이스니까 24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이번에는 C로 시작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C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엔 A가 오겠죠. A로 왔을 때는 여기 몇 자리가 남아요? 3자리죠? 그러면 이 3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알파벳의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
3팩이 되겠죠? 아, 6가지? 6가지가 여기 존재를 하겠네요. 그 다음에는요. 드디어 이제 B가 나왔어요.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A로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D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E가 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몇 가지? 2가지. 여기서 2가지 나오는 거를 다 세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12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AD라는 문자가 올 거고요. 그 다음 순서는 바로 EDA. 우리가 찾던 12EDA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몇 번째 숫자인지를 차근차근 세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48이고요. 여기가 이제 10이네요. 58, 59, 60. 60번째 숫자가 되네요. 아, 문자요. 60번째 문자가 되겠습니다. 60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개를 이용해서 만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4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단 4, 3으로 시작하는 것부터 세볼게요. 4, 3, 4자리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선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4개 중에서 2개가 되는 거죠. 4P. 이렇게 해서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 5로 시작하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12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 6으로 시작하는 것도 1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로 시작하는 것들은 모두 다 이 친구보다 큰 거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순서를 생각해서 뽑는 거니까 5, 4, 3 60까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으로 시작하는 친구도 있을 거잖아요. 6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똑같이 60까지. 맞죠? 그러면 4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는 요걸 이제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0에다가 36을 더해서 156가지가 되겠네요. 156개입니다. (301번째) 오는 걸 찾을 건데요. 크기 순서대로 한번 먼저 알파벳 순서대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D, E, F, I, 요 순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순서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301번째 와야 되니까 D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5팩이니까 120가지가 되겠죠? 그럼 2로 시작하는 거는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가지. 근데 그러면 F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왜냐? F 중에서 나올 거예요. 이 F가 120가지니까 총 360가지.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301번째 숫자, 문자를 찾고 있는 거니까 F로 시작한다라는 걸 확정을 지었습니다. F는 일단 제거시킬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다음 문자인 D가 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의 문자가 여기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 몇 팩? 4팩. 24가지네요. 그 다음에 FD 다음엔 뭐예요? F2가 올 수 있고요. FI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24개. 그럼 일단 240개, 264개, 288개.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I로 시작하겠네요. 자, FI까지 찾아왔고요.
FI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D로 시작한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D가 만약 온다면 6개. 여기 더하면 294. 오,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 D는 아니구나. 그러면 D 다음에 문자는 2가 온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6개. 여기까지 왔어요. 아, 2도 아니구나. 요 다음에 문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300번째까지 찾았으니까 F, I. 이 다음에는 뭡니까? N. N이 오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써주면 돼요. D, E, R. D, E, R. 아,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301번째 문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번째로 큰 수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부터 세달라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제일 큰 거부터 110번째 문자가 뭐냐라는 거죠. 뒤에서부터 그럼 한번 가봅시다. 5로 시작하는 거 뭐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작은 순서대로 찾아보는 거예요. 5로 시작하는 건 몇 자리 수? 6자리 숫자를 만들 거네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5팩. 120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5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좀 더 세분화 갑시다. 5, 4로 시작하는 친구. 여기 지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4가지의 큰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거에서 큰 숫자들 나오고요. 2로 시작하는 거에서 큰 숫자들 나오고 1로 시작하는 거에서 큰 숫자들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96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다음 24개 더하면 120이 돼버리니까 더 쪼개야 돼요. 여기서부터 쪼개 가겠습니다. 그러면 5, 0, 그 다음에 이제 4로 시작하는 거 6가지. 그리고 여기는 102번째 큰 숫자까지 나오는 거고요. 5, 0, 3으로 시작하면은 108번째까지 나오는 거고요. 5, 0, 2로 시작하는 애들부터 이제 찾으면 돼요. 그럼 5, 0, 2 썼고요. 5, 0, 2, 그러면 이제 431, 413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109번째, 110번째. 110번째로 큰 거는 502, 413이에요. 그래서 502, 413,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크기의 순서대로 숫자를 찾아가는 방법도 좀 익혀두시길 바랍니다.